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알 수 없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독서하는 과정을 유튜브에 한번 남겨보자 해서 시작한 게 벌써 7, 8월 됐으니까 2개월이 지났네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공모전이 있어가지고 제가 독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제로 제가 공모전에 낼 소설들을 모두 제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9월에 읽을 책들을 좀 고르고, 그리고 8월에 골라둔 책들 중에서 읽지 못했던 것들을 골라서 벼락치기 플랜을 좀 짜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권을 읽었는데 약간 후회가 되는 거는, 아니다 싶으면 좀 스킵해도 되는데 그거를 끝까지 읽으려는 그 이상한 버릇이 있어서 그거는 뭐 고칠 수 없는 성격이긴 한데 일단 빨리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더블과 Y의 비극 그리고 불안의 설을 격렬 독서식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Y의 비극은 제가 오디오북이 아니라 TTS죠. 그래서 텍스트를 읽어주는 기능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읽는다기보다는. 그런데 그렇게 읽으니까 편하긴 편한데 책을 잘못 골랐습니다. Y의 비극이란 책은 그냥 쉽게 읽을 그런 미스테리 단편과는 다르게 장편으로 정통적인 미스테리 극을 펼쳐나가거든요. 그래서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고 반전도 많고 사건도 많고, 그래서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두고 제가 적어도 6개월 내로는 이렇게 탐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한 15% 정도 읽었는데 그 안에서도 얼마나 반전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굉장히 여러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유의하면서 읽어야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런 수타니파타라든지 명상록 같이 이렇게 언제든 조금씩 읽어도 되는 책들은 제가 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읽으려고 해요. 이제 8권의 완벽한 살인, 죽여 마땅한 사람들, 이런 것들도 제가 여름이라고 해서 미스테리 소설을 많이 골라봤는데 벌써 여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다음 주 일단 8월까지 읽을 독서 리스트로 꼽았으니까 읽을 수 있는 거는 벼락치기를 해서 빨리빨리 읽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더블, 그리고 죽여 마땅한 사람들, 8권의 완벽한 살인, 요거를 아파트먼트까지, 요거를 3일에 한 권씩 읽는 거를 도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수타니파타는 시간을 두고 읽을 책, 혼자 보는 그림도 역시, 그리고 Y의 비극은 6개월의 대장정을 가야 할 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책 역시 시간을 두고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우면 과감히 스킵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불안해서라든지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소설들과 같이 3일에 한 권 읽는 챌린지 도서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아이들은 8월 말까지 제가 다 읽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모 표시를 한 아이들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읽다가 완독을 하는 날 불쑥 여러분께
어땠는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불안해서라는 배수아 작가가 번역한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할 때 아주 초기에 썼던 내용입니다. 자,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 인간의 소속감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을 말한다면 페소아가 말하는 불안은 더욱더 개인적이고 감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이 기조가 끝까지 이어지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YA 비극을 오디오북이 아니라 TTS로 해서 듣고 있는데 이렇게 듣는 기능으로 읽었을 때 굉장히 편하다는 게 첫 번째 감상이었고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어서 독서와 같지는 않겠지만 드라마를 보듯 이미지로 치환되는 경험이 나쁘진 않았다. 이북 리더기를 살 때는 스피커도 하나의 기준이 될 듯 하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라는 것이 외부 기기에 연결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보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외부 기기를 연결하지 않아도 내장된 스피커로 이 텍스트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크레마 모티프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시켜야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이런 차이점들도 꼼꼼히 따져보고 기기를 선택하시면 만족도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플랫이다 논플랫이다 해가지고 어떤 것이 더 가독성이 높으냐 하는 질문도 좀 받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제가 이번 주에 아파트먼트와 8건의 완벽한 살인 이 책을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예상치 않게 저번 주 일요일부터 새로운 소설을 썼어요. 한 3만자짜리 짧은 소설이었는데 정말로 소재를 떠올리고 나서 줄거리 깊게 짜지 않고 바로바로 정말 즉흥적으로 써서 3만자를 21일 날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3만자를 쓴 거거든요. 당연히 완성도는 떨어지겠죠. 그래도 일단은 빨리 해치워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컸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겨울에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책을 출간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 원고를 지금 교정고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정고를 보면서 소설을 쓰는 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교정을 볼 때까지는 새로운 소설 안 쓰려고 일부러 굉장히 빨리 소설을 해치운 경향이 있습니다. 아예 안 쓰면 후회할 것 같고 쓰자니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하루에 10,000자씩 하니까 뚝딱 써지더라고요. 처음 써보는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처음 써보는 소재였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되게 재밌게 썼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8월에 책 3일에 한 권씩 5권 읽기 이렇게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9월달에 읽을 책들을 이렇게 메모장에 적어놨거든요. 보이시나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자, 잠깐 동안 이 챌린지 칸 나눠서 써두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완독을 한 책이 있다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편의점에서 샀던 이 도장을 찍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귀엽죠? 제가 이렇게 9월에 읽을 책들을 미리 정리를 해뒀는데 이번엔 정말로 천개의 파랑과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빼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써보고자 하는 소설, 물론 지금 당장 쓰겠다는 건 아니지만 올해 안으로 꼭 써보고자 하는 소설이 소년이 화자가 되는 그런 소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변의 카프카 그리고 이상한 도서관,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2권을 추가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거든요. 이 책은 그래도 언젠가는 꼭 읽을 거예요. 바로 10월달 도서에 리스트업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르라는 소설을 보고 소설이 아니죠. 책을 보고 어쩌면 이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장르라는 책은 장르 소설가들이 우리의 장르에는 어떤 것이 있고 SF라던가 미스테리라던가 호러 그리고 영어덜트 분야까지 각각 분야의 소설가들이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렇게 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한 권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장르물을 좋아하고 또 장르 소설을 앞으로도 쭉 써야 하는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뭔가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읽어보고자 해요. 그리고 아이가 없는 집 그리고 종의 기원담 5번째 감각 이런 책들 다 장르 소설이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조금씩 남의 소설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있어서 SF 소설이라는 거는 굉장히 먼 곳에 있는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파이로 분류가 되는 그런 장르들이 저한테는 설득력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해서 매번 외계인, 우주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소설을 보다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상하다고나 할까요? 뭔가 새로운 걸 기대하기가 어려운 소재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5번째 감각과 종의 기원담을 쓰신 김보영 작가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사이파이를 외계에서 찾기보다는 우리 생활에서 찾는 분이라고 제가 들어서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2권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돼요. 매번 외계의 어떤 생명체가 지구로 와서 그것도 한국에 와서 이벤트가 벌어지는 거는 너무들 많이 썼잖아요. 저는 기대하는 바가 전혀 없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른 식으로 전개가 되는 이런 사이파이들이 있다고 해서 2권을 담아보았고 굉장히 기대 중입니다. 그리고 이 폴 오스터라는 작가를 제가 달의 궁전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문체가 직관적이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폴 오스터의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빵 굽는 타자기라는 자전적 소설이 궁금해져서 이것도 한번 리스트에 넣어봤습니다. 이 작가가 자전적인 소설을 썼을 때는 굉장히 자기 연민이 한 스푼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과연 폴 오스터도 그러했을지 제가 한번 읽고 나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책도 굉장히 제가 기대감에 차서 얼른 읽어보고 싶은 책인데 여름을 열어보니 이야기가 웅크리고 있었지라는 에세이집이에요. 그래서 김하진, 이희주, 그리고 박솔매, 정기현 작가들이 이야기를 모았다고 해요. 이야기를 쓸 때는 다른 작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삶에 대한 철학 같은 거를 조금 주워 듣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업계 선배들이잖아요. 나이야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배워볼 게 있을까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 리스트에 올려봤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박솔매 작가님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그게 궁금해져서 정말 바로 이 쌤 화면에 뜬 것을 보고 바로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타벅스에서 뭘 할까요? 그리스 신화를 마신다 입니다. 부제는 세일에는 어떻게 당신의 취향을 저격해 왔는가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신화, 설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창작자라고 하면은 이런 신화라든지 설화에서 굉장한 영감을 많이 받으신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깊이 파고들어서 즐겁게 읽었지만 어른이 되어서 조금 더 학문적인 시선에서 접근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소설 책으로서는 정말 간만에 읽는 책이에요. 비문학 책 중에서는. 그리고 아이가 없는 집, 이 소설은 제가 확 꽂힌 카피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빽빽한 나무가 집어삼킨 듯한 마나임 저택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재벌가의 충격적인 미스터리거든요. 근데 이 책은 실망하셨다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직접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키워드만 봐서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또 어떻게 사건의 구조가 쌓여가는지 그것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고 해서 일단은 리스트에 담아봤는데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생각 중독이라는 책은 조금 예민하거나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작가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애서가들, 애독가들 역시 불안, 생각 과잉, 이런 키워드에서 많이 멀지 않은 곳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금 꼭 읽어봐야 하는 도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에세이죠. 뉴요커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쓴 지적인 에세이라고 카피가 적혀 있네요. 지적인 에세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미술 쪽, 그리고 인문학 쪽, 그리고 인간을 관찰하고서 얻은 그런 인사이트 등이 적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읽어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있고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소설을 쓸 때, 캐릭터를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실제로도. 그래서 소설가라고 해서 소설만 읽는 것은 아니고 비문학적인 요소들도 충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 과학, 그리고 인문, 철학, 그리고 이런 에세이류 중에서도 약간 영양가가 있는 것들은 많이 읽는 것이 좋죠. 제가 이번에 쓰려고 하는 소설도 16살 먹은 소년이 화제가 되는 소설인데 인터뷰를 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소재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면. 그런데 제가 뭐 16살 소년을 어디서 만나보겠습니까? 그래서 소설을 통해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이 제가 쓸 소설에 대한 소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의 힘을 제가 이런 곳에서도 느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알고 싶은 인물이 있다고 하면 그 비슷한 성격의 캐릭터가 나오는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대략적인 결과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뭔가 소설을 쓸 때 인터뷰를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얻는 거죠. 책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소설의
구조도 한번 보고 인물의 입체적인 면도 조금 어떻게 그려지는지도 보고 이러면서 저 또한 좋은 인물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독서 노트를 쓸 때 이렇게 귀여운 메모지도 사용을 해서 아주 즐거운 독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12권의 책을 골라보았고요. 이번에는 밀리지 않도록 빨리 8월달 독서 리스트를 달성시키고 나서 바로 이 소설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소설을 또다시 쓸 그런 계획은 당분간은 없거든요. 겨울이 되어서나 아까 말씀드렸던 소년이 화자인 그 책을 한번 써보려고 하고, 그거는 제가 출판사의 입김이나 아니면 공모전 양식을 떠나서 정말 제가 써보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 예정이라서 여러분께도 쓰고 나서 어떤지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소설을 쓰게 되면 쓰는 과정 자체를 조금 구독자분들만 볼 수 있게 해서 매번 업데이트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그때 가서 또 공지를 드리겠지만 저의 첫 번째 독자가 되어주실 분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그리고 쿠키 영상에서 논플랫, 플랫 화면, 그러니까 이북리더기의 논플랫, 플랫 화면에 대해서 비교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